어느 정도 선수가 되지 않으면 신도림에서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놀청년입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검색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휴대폰 싸게 사는 법, 호갱되지 않는 법, 이런 영상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 대한 반박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휴대폰 싸게 사는 법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는 온라인 사이트보다는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저도 자급제 같은 경우는 출시 초기 때 카드 할인이라든지 여러 할인을 받게 되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구매를 해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굉장히 쌀 것 같지만 휴대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되려 역관광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알고 뽐뿌라든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는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는 휴대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신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물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상황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셨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에 운영 중이신 분은 제가 항상 그 매장에 가서 휴대폰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 촬영에 동의를 해주셨고, 대신 이분도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굴 말고 상반신과 목소리만 출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를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장에서 그냥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사실 말하기가 조금 힘들다고 하셔서, 그럼 친구처럼 대하고 편하게 제가 질문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봤어요. 지금부터 한번 휴대폰 싸게 사는 법, 진짜 호갱되지 않는 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손님을 유치하려고 A라는 손님한테 원래 30만원 남는데요, 20만원 빼드릴게요. 이게 불법 보조금이야, 간단하게. 근데 이게 SK에서 SK 기기 변경하는 사람이랑 SK에서 KT나 LG로 넘어가는 사람이랑 리베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거를 비교하러 다니는 거지. 근데 이제 판매점 사장 입장에서는 싸게 줘야 되는 거고, 청바지도 만원 깎으려고 동대문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하고 내 리베이트를 챙기려고도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깎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라에서는 단통법으로 이거를 불법이라고 적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불법 보조금이 되는 거야. 신도림이 지금 성지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기저기서 대전에서도 올라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수가 되지 않으면 신도림에서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어. 그리고 33,000원짜리 요금제 쓰는 사람이랑 79,000원짜리 요금제 쓰는 사람이랑은 분명히 리베이트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신도림을 가면 무조건 현금가에 번호 이동에 79,000원짜리 요금제에 이렇게 해서 현금가로 때려서 지들 세금 안 내서 살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현재 내가 핸드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은 노드샵도 다 가능해. 솔직히 잘 알아보면 현금가로 한다고 하면 신도림이 다 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판매점 사장들은 맨날 보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뒤통수 치기 힘들어. 근데 신도림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뜨내기야. 싸게 살려고 오는 뜨내기이기 때문에 걔네들 싸게 팔고 나서 케이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2만원 3만원에 팔아. 그렇게 해서 사거든? 그게 무슨 싼 거야. 엄연히 따지고 보면 차라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동네에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좀 잣대를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성지라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난 좆도 몰라. 왜냐면 펌프 사이트라는 걸 내가 가입해서 써본 적도 없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걔네 응원 징징? 사오징징 이상한 것도 있고, 걔네들도 결국은 잠깐의 스팟 정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걔네들도 지금 많이 힘을 못 쓰는 건 사실이고, 밴드나 펌프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까 신도림 얘기한 것처럼 노드샵 사장들도 판매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그럼 펌프 사이트에서 노트9이 할부 원금 1,000원에 나왔어. 1,000원에 나왔어.
그건 과연 뭘까? 솔직히 말해서 번호이동 리베이트가 지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뭐 갤럭시 3나 4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리베이트 시작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약에 있다고 치면 제휴카드? 아니면 현금?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공시 지원이 좋아질 때가 있기는 해. 근데 그게 그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현 시점에서 언제 또 바뀔지는 몰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면 다른 수법 뭐 렌탈 서비스나 아니면 중고품 보상 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폰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아봤을 때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은 현금가. 지금은 핸드폰을 싸게 사려면 동네에서 몇 군데 알아보면 답은 나오거든. 답은 나오는데 소비자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고 치면 SK에서 밴드 30%나 온가족 50%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핸드폰 기기 변경 무조건 해야 돼. 번호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원래.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금. 아까 첫 번째가 원래 내가 현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가족 결합이 어떻게 돼 있냐를 따져봐야 되는 게 원래 핸드폰을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야. 진짜 말 그대로 눈앞에 20만원 30만원 현금 주고 핸드폰 삽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이 혜택을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자, 현금은 뭐가 좋냐면 우선 핸드폰 사장들이 세금을 부가세 10%, 종소세 3.3%, 최소 거의 14% 내거든. 13.3에서 14%를 내. 근데 소비자도 좋고 우리도 좋으려면 현금가로 구매를 하는 거야. 서로 말을 맞춰서. 그럼 소비자한테는 좋은 것, 2년 약정에 2년 할부로 들어간다는 기준에 할부 이자를 안 내지. 100만원짜리를 할부로 집어넣었을 때는 5.9% 이자율 붙으니까 거의 7만원 정도 되거든, 할부가. 핸드폰 사장 입장에서는 10만원 20만원 빼줄 거, 그래서 리베이트에 대한 세금을 안 내니까 한 단돈 얼마라도 더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어. 그래서 현금가가 요즘에 대세인 거야. 자급제는 대기업이 자기들 수단에 의해서 뭐 인터넷에서 아니면 삼성 프라자에서 LG 베스트샵에서 하려고 하는 게 자급제야. 불법 보조금이 존재하는데 왜 자급제를 사?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삼성 디지털 플라자 가서 노트 9을 사는데 110만원인데 자급제는 110만원 주고 다 사야 되잖아. 근데 결국은 또 그거를 대리점에 가서 자기 통신사에 맞게 선택 약정을 가입해서 살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 대한 리베이트가 없단 말이야. 원래 자급제라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기계를 내가 산다, 약정을 난 싫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자급제란 말이야. 그냥 이거를 그냥 수학으로 따지면 할부 이자 차이야. 엄연히 따지면 이걸 사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나도 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약정은 2년이고 할부도 원래 2년이야. 할부로 2년. 그게 원래 정석적인 판매지. 근데 아니 지금 말 그대로 겔텐 5G 같은 경우는 48개월까지 나왔어. 150만원짜리 기계가 기본적으로 2년만 써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소비자한테 제대로 상담을 해주고, 고객님이 2년 약정에 2년을 할부로 하셨을 때 9만원 돈이 나오시는데 30개월로 하면 85,000원이 나옵니다. 36개월로 하면 78,000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소비자랑 얘기를 해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는 방법이 다른 거니까 판매 방법인 거지, 이거를 사기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 대신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소비자가 3년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면 클레임을 걸면 걔네 그 대리점 애들이, 양아치 애들이 그 얘기를 해. 사인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지, 원래는 할부 이자율만 다른 거야. 그리고 매달 나오는 금액이 다른 거고. 이거는 뭐 내 주 고객층들이 어르신이어서 좀 더 편하게 푼다고 치면, 자, 첫 번째 유의사항은 SK를 써야 되는 사람한테 KT, LG로 번호 이동을 시킨다는 점, 이것도 유예를 해야지 엄연히 따지면. 그리고 핸드폰을 살 때 공시 지원으로 사야 되는지 선택 약정으로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는 그 기계마다 달라. 요금제도 체크를 해야겠지. 그리고 2년 약정에 2년 할부나 30개월 할부나 36개월은 당연히 체크해야 되는 거고, 비싼 기계를 산다고 쳤을 때 요금 안 쓰시는 분이 기계를 좀 좋은 걸 원해. 그러면 그때 들어가야 되는 상담이 카드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제휴카드를 가지고 자기 집은 싸요. 그건 어느 집이나 다 해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할부 몇 개월 들어가냐, 할부 원금 얼마 들어가냐, 어떤 방식으로 개통을 하냐, 그 부분은 확실히 따져봐야지. 로드가 양아치인가, 신도림이 양아치인가, 펌프가 양아치인가, 밴드가 양아치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 사장 입장에서는 느끼는 건 그거야. 로드는 솔직히 말해서 월세, 세금,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퀵비, 손님한테 나가야 되는 서비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처럼 다 두드려 맞아. 지금도 할아버지 2번 오시잖아. 계속 고객 관리해줘야 돼. 근데 펌프랑 밴드는 안 해. 나 같은 경우도 밴드에서 보고 와서 나한테 사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 몇 번 당해본 경우도 있으니까. 내 고객 중에서는 아침 일찍 신도림 가가지고 발품 팔아봤는데 이거는 뭐 양아치들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불법 보수금 해주면서 싸게 해주니까 신도림보다 낫네요,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로드샵을 안 찾는 경우도 있겠지. 아, 저기 가면 비싸, 동네니까 비싸, 당연히 신도림이 무조건 싸, 이러진 않는데, 그거는 좀 소비자들이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지. 반대로 내가 이제 질문을 하면 신도림을 갔다가 신도림에서 사장님 기기 변경이고 아니면 번호 이동이고 이렇게 현금가로 해준대요. 근데 나 걔네들 별로 안 맞아. 애들 상담도 잘 안 해줘요. 근데 사장님 요 가격 맞춰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그러면은 판매점 사장 입장에서 안 남아도 나는 해줄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소비자들이 거기가 성지니까 무조건 싸니까 거기 가서 봐야지. 오히려 그 반대가 됐을 때는 나도 판매하고 싶으니까 신도림에서 현금가 80만 원에 해준대요. 그럼 사장님 제가 79만 원에 해드릴게요. 나 안 남아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소비자들 입장은. 그렇게 빠꾸미처럼 굴 거면 그런 빠꾸미 기질은 안 되나? 그리고 신도림은 절대적으로 서비스라는 게 없어. 2, 3만 원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면 뭐 신도림 가야 되겠지. 제발 뒤통수 맞지 않길 바랄 뿐이고.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사장님한테 지금까지 약 5년이 넘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크게 어떤 이런 부분을 따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휴대폰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할부 원금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온라인 사이트라 그래서 저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를 보고 가서 정말로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할부 원금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이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신도림 같은 경우도 정말로 내가 잘 알고 가지 못하면 되려 역관광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은 안 되겠지만 금방 휴대폰 사장님이 말을 하신 것처럼 솔직히 톡 까놓고 말을 하는 게 발품도 덜 팔고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장님들도 되게 신중을 기해서 정말 그 수일 구매자에 대한 포섭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